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에서 소방대원들과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우리나라 공군의 KF-16C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 같이 아주 큰 굉음이 들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막 이제 헬기지 불이 반짝반짝하고 계속 돌더라고. 추락 전투기는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초계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공군은 해당 전투기가 원주기지 서쪽 20km 지점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해 야산에 추락했고 조종사 1명이 비상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한 상태입니다. 이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 상태였는데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떨어진 지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군 당국은 입구를 통제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찰 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했고 사고가 난 기종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KF-16은 1991년부터 도입된 전투기로 해당 기종의 추락 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8번째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첫 재판엔 친형과 형수 모두 출석했습니다. 친형은 박 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형 부부가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박 씨 개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형 부부는 인건비 허위 계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혐의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인 박 씨 형수는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수홍 씨는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박 씨 측 변호사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친형 부부와 합의를 하려 했음에도 거절했다고 밝히는 한편 박 씨 친형 부부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근무복을 입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여성이 저항도 하고 발길질도 해보지만 이내 바닥에 눕혀집니다. 결국 여성들은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맙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중국 광저우에 있었던 일로 한 검문소에서 방역요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2명을 강압적으로 포박한 겁니다. 해당 사실은 한 여성이 배달을 받으러 나갔다가 마스크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방역요원들과 충돌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과한 대처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안 당국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 여성이 방역요원들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방역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 했으며 요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영상에는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방역복을 입은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방역요원 행동이 이해된다는 반응과 손발까지 묶은 건 과하다는 지적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도한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걸어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가게를 향해 페인트가 담긴 소주병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망치를 들고 입구 쪽으로 다가와 가게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위협합니다. 손님들도 화들짝 놀라 피하기 시작하고 가게 안 탁자와 의자는 빨간색 페인트로 뒤덮여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한 남성이 페인트가 담긴 소주병을 가게를 향해 던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도 갑자기 막 저가 해는 바람에 이렇게 5명이 와서 연행 가고 그다음에 내가 오후에 내가 가서 진술서 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가 갖고 있던 소주병과 망치를 압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성이 뿌린 빨간색 페인트 얼룩이 아직 도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직접 빨간색 페인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년 전쯤 가게 직원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직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A씨를 특수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개점 시간이 지났지만 문이 닫혀 있고 상점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为什么关了？不清楚。什么时候开再放？ 베이징 시내 식당과 커피숍, 영화관도 모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不能在食堂吃东西吗？不可以。不可以啊。对，可以打包带走 take away。打包可以啊。对。什么时候再开放吗？1周以后可能会。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6개월 만에 사망자까지 나오자 베이징시는 도심 상업시설 영업 중단, 재택근무 권고, 등교 중단과 같은 봉쇄에 준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또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庄과 후베이성 성도 우한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심 지역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전역에서는 하루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6일 이후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방역 완화 조치 발표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방역 유연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건물들이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상이 가득 차 거리에는 임시 치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21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Pas kejadian sih saya lagi tidur ya, tiba-tiba kasur kan ini otomatis goyang, otomatis saya lari itu keluar, lihat keluar banyak yang rubuh coba.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16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에 깔린 사람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uka-luka karena tertimpa atau kena benda tajam 13.784. 주택 2천여 채를 비롯해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이 파손되면서 이재민도 13,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해당 지역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자체가 만 3세 가정육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의 안전이 의심스럽다는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부모와 연락했지만 소재가 불분명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각자 뭐 키우고 있다, 엄마는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갑자기 또 말이 바뀌고 하다 보니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의심사항 되니.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아이의 시신을 지난 14일 발견했습니다. 신모는 2020년 1월 딸이 숨지자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겨왔는데 이후 2차례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평택 자택에서 친모의 친정집이 있는 부천으로 몇 달 후에는 친부의 부모가 거주하는 서대문구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 시신을 빌라 옥상 김치통에 넣어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포천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친척집에 있다고 했다가 도로에 버렸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바꾸다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좀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친모는 아이가 어떻게 숨졌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아이의 죽음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시식 은닉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범행 동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중국 정저우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 방역과 근로 조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과 보안 요원들이 충돌했습니다. 富士康门口警察打人了啊！穿白衣服的全都是郑州市的人民武警啊！ 상업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정원에 5%만 출근하라는 방침이 내려졌지만 매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베이징시는 주민 이동 제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핵산 검사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쨍깡바오입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이 쨍깡바오의 녹색 코드가 뜨고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신규 감염자가 3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실상 봉쇄에 나서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有些朋友会生意会破产，有些人会失业，有很多人的收入都受到影响。 통제가 계속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밑도는 3.3%로 예상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주민센터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옷에 뿌리자 주변에 있던 시민과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휘발유와 비슷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건데 한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켜며 불을 붙일 듯 위협합니다. 한 직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를 들고 근처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남성은 옷에 기름을 부어가며 라이터 불을 들이댑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이 동시에 소화기를 뿌리고 남성을 제압합니다. 이곳 주민센터에서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항의하다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좀 미비했다고 자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불친절하게 느꼈다. 그런 거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뭐 전화라든지 수차례 심한 욕도 하고 아주 과격하고 직원들한테 많은 위협이 되었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촌인 LA 베버리 힐스. 국내 법인의 사주였던 A씨는 이곳에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썼습니다. 해외 거래처로 출장을 나온 소속 직원의 용역비를 사주가 챙긴 뒤 현지 체류비와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겁니다. A씨는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쓴 것처럼 거짓 결제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년간 64차례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한 코인 업체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 수익도 페이퍼 컴퍼니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방법으로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역의 탈세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넘긴 다국적 기업 13곳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의 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가세 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능적 역의 탈세에 대해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에 탄 차량에 다가갑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진아들목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뒷좌석에 있던 동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경차와 SUV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차 운전자가 2차로에서 내렸고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이제 내리고 있는데 그냥 바로 2차 사고가 나서 곧바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경차 뒷자리에 있던 2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SUV와 화물차 운전자 2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2대가 잇따라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창천동의 한 건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앰뷸런스가 2개 와가지고 시크하는 건 봤죠. 숨진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몇 달 동안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흔적은 역력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전기료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거주지가 달라 구청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저희가 사실 정보가 없잖아요. 진짜 정보만 있다면 왜 안 해드리겠어요. 지난 8월에도 주소 등록지는 화성이지만 실제로는 수원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등과 협력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공교롭게도 서대문구 모녀가 숨진 다음 날 나온 대책이었습니다. 강원 양양에 추락한 헬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파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운항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가 없는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격자 진술 등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 사고를 본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헬기가 매우 낮게 비행했고 공중에서 빙빙 돌다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장은 군과 소방에서 헬기를 40년 넘게 탄 베테랑 조종사였고 지난해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기체 결함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전쯤 기체 이상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계기판 안에서 뭐 하나가 게이지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급하게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손봐야 되고 손본 다음에 테스트 비행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야겠다. 반면 업체 측은 국토부에 항공 운항 승인을 마친 헬기라며 결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40여 년이 지난 경련 항공기지만 기체를 제외한 내부 부품들은 그 수명에 맞게 계속 교체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여 개 이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시간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비행기 부품은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또사 측은 정기검사를 비롯해 1년에 10회 이상의 검사를 통과해 안전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인은 헬기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락한 헬기는 미국에서 만든 S-58JT 기종으로 국내에서 모두 5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항공기 중 최고령급으로 제작한 지 47년이 지난 노후 기종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퇴역 기준은 없고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고 검사를 통과하면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 예전 기종이라 블랙박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있더라도 사고 충격으로 훼손돼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 또는 정비 불량, 조종사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3명이 왜 탑승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건데 함께 탑승한 직원의 지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8인승 헬기여서 이들의 탑승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류장까지 타고 온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오늘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바닥에 넘어진 남성을 끌어냅니다.
등 뒤로 수갑을 찬 남성은 공안에 끌려가며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소리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기자 에드 로런스가 현지 공안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BBC는 로런스 기자가 이후 몇 시간 동안 붙잡혀 구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승인받은 언론인으로서 일하던 중이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대응과 외신에 대한 적대적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이번 시위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시위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天安문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시위가 더 확산하면 민주화 시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산조각난 헬기 잔해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양양 현북면의 한 야산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딱 내다보는데 그냥 순간 이건 뭐 좀 날라왔습니다. 이게. 그냥 뒤로 휘어면서 집사람 밀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와보니까 벌돼가지고 거기서 산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헬기에는 70대 기장을 비롯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면서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해당 헬기는 속초, 고성, 양양군에서 공동 임차한 S-58T 기종 중형 헬기로 공중에서 산불 방지 안내와 감시 활동 중이었습니다. 가운데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궤도 비행을 말씀드린 건 맞아요. 헬기 추락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지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헬기 날개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또 바로 앞 민가 유리창도 파편에 맞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추락 직후에는 헬기에 기장을 포함해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20대 정비사 1명과 50대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헬기 계류장 CCTV를 통해 5명 탑승을 확인했는데 50대 여성 2명이 기장과 정비사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 중입니다. 무인 헬기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한 척을 발견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곧바로 해경 특수기동대가 출동해 중국 어선에 올라탑니다. 3명 승선 완료. 조타실에서 불법 조업을 확인한 해경이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어획량 확인하겠어요. 특이사항 발견 시 중국 어선 2척은 함중어업협정선 박하 대상으로 나왔다고 우리 해경에 거짓 통보한 뒤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조업 현장은 해경의 무인 헬기가 적발했는데 지난해부터 해경 함정에 무인 헬기가 탑재된 후 실제 외국 어선 납포에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 함정이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됐거든요. 1km 그래도 내외 안쪽으로는 접근을 해야지 이제 불법 조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인 헬기를 사용하니까 이제 그 감시 구역이 한 20km 이상까지 이제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접근하지 않아도 20km 밖에서도 이제 헬기를 띄워가지고 체증을 할 수 있는. 그동안 불법 조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해경 경비 함정이 1km 이내로 접근해야 했지만 식별 범위가 약 20배 확대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형 함정 7척의 무인 헬기를 시범 투입한 해경은 헬기 갑판을 가진 모든 함정과 경찰서에 무인 헬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2일입니다.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이 여성은 음료를 들고 모녀 집을 찾아갔는데 이 음료를 마신 모녀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여성이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중학생 아들은
음료를 마시고 무려 14시간을 잤는데 깨어보니 엄마와 누나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혼 여성이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엄마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딸에게선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둘 다 질식사였습니다. 숨진 엄마가 차고 있던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금품을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여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물에 잠긴 채 떠다니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건물 옆에는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6일 밤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휴양지 이스키아 섬에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A casa, ci siamo svegliati, mio marito si è svegliato e è uscito fuori, poi ho chiamato mio fratello, siamo saliti sopra la strada perché avevano chiudere il parcheggio ma non ci siamo riusciti perché già era pieno invaso di Paolo.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아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3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어 주민 200여 명 이상이 집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스키아 섬 주택 대부분이 지어진 지 오래된 데다 건축법 등을 지키지 않아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들어갔지만 악천후로 인해 구조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소형장비와 잠수팀을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